afternoo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께도 인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규범적 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픈 솔루션을 통해서 우리의 그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범적 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점을 확실하게 밝히겠습니다. 유네스코는 1945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유네스코의 헌정을 보시게 되면 유네스코는 평화, 빈곤 구제, 지속 가능한 발전, 문화적인 그 대화를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정보를 통해서 증진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명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평등한 지식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식사회라는 그 개념은 유네스코가 정보사회 세계정상회담에서 제안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식사회를 다양한 세계 정보와 사회 정상회담에서 촉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규범적인 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내부적으로도 유네스코는 유네스코 주장하는 바를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엔 기구 중 최초로서 저희는 오픈 액세스 정책을 2014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개방성이라는 것을 회원국에게도 권장을 함으로써 개방성이 다양한 회원국 안에서도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정보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과 공유를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포용적인 지식사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개념에 대해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담에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서 그 지식은 점점 더 기술을 통해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보다 활발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인터넷이 중요한 역할을 하긴 했지만 인터넷만이 유일한 정보 공유의 수단은 아닙니다.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오픈 솔루션은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오픈 솔루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오픈 사이언스 권고안, 오픈 사이언스에 대해서 말을 하기도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의 오픈 솔루션은 일종의 툴입니다. 우리는 또한 구체적으로 디지털 공공재와 오픈 솔루션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라이선싱의 중요성을, 컨텐츠의 라이선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이선싱을 통해서 저작자를 존중하고 또한 우리가 이것을 재사용하고 재배포할 수 있는 그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픈 솔루션은 목적은 협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보다 자유롭게 공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참여자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공유를 하게 되면 우리가 또한 그 시상식을 통해서 그 같은 협업을 저희가 본 바도 있긴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을 하게 되면 우리는 특정한 라이선싱이라든가 또는 다른 요소들을 존중을 하면서도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고 지식의 공급을 향상을 시킬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공익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수상을 하신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여러분이 오픈니스를 활용을 해서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상을 받으신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점을 진작을 시키려고 합니다. 다학제적인 또는 학문 내에서의 협업적인 연구
그리고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의 지식을 향상시키고 우리의 집단적인 지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리의 그 목적입니다. 우리가 집단적인 지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게 되면 그 영향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시대 동안 우리가 정보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증상을 갖고 있는지 정보를 공개했고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했고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함께 협력을 해서 백신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개방형 운동의 일부로서 이 같은 개방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공유를 통해서 우리는 지식, 아주 중요한 그 지식이라는 그 전반적인 그 체제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재사용하고 리퍼포싱을 하고 하는 그 지식을 공유함에 있어서 또한 시민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운동을 통해서 시민들은 데이터 포인트를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는 데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학생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강우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저는 산사태와 같은 재난 위험의 경감을 시키는 그 같은 활동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시민들이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 포인트를 기여함으로써 우리가 더 큰 대의를 달성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대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의를 생각했을 땐 또한 윤리적인 가이드라인, 기준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가이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저희는 포용성을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하고 기여를 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라이선싱을 통해서 또 협약을 통해서 지식재산권을 존중할 수가 있고 또한 언어라는 또 다양성도 증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언어주의, 언어 다양성이 오픈 액세스를 통해서 포용을 향상하고 협력이 가능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지식이 빠르게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언어 장벽 때문에 이와 같은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장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어 기술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제적인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중에 하나로 원주민 언어 10년이 작년에 시작을 했고 그 결과 중에 하나는 바로 디지털 권익 향상이었습니다. 정보에 대해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한 유네스코는 다언어주의와 사이버 스페이스에 대한 공통적 접근에 대한 권고안도 내놓았습니다. 이 권고안에도 개방적으로 컨텐츠를 라이선싱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개방적으로 라이선스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다양한 언어로 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만 또 다양한 커뮤니티가 자신의 접근 정보를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대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면서도 또한 포용성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다 언어주의를 통해서 저희가 지식을 보다 광범위하게 공유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술을 활용해서 그 정보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생성의 AI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빅데이터 셋이 일부 언어에서는 제공이 되고 있지만 다른 언어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개방적으로 라이선스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그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스페인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프랑스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보에 대해서 접근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아프리카에 있는 커뮤니티와 함께 협력을 해서 보다 다양한 언어의 그 데이터셋을 만들고 데이터셋을 개방적으로 라이선스함으로써 AI가 다양한 언어의 그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로서 이 거대 언어에 속하지 않은 그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도 이 소수 언어를 가지고 있지만 거대한 방식을 통해서 정보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윤리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 중에 그 하나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또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투명성의 중요성입니다. 투명성은 AI와 그 윤리와 관련된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희의 그 AI와 윤리 권고 안에서 저희가 이와 같은 투명성을 그 강조를 했었습니다. 투명성은 본래 오픈 솔루션의 그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서 투명성을 통해서 우리는 이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어떠한 프로세스가 벌어졌는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투명성은 또한 과학 연구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투명성을 통해서 저희는 우리가 현재 해결하고자 하는 그 문제에 대한 그 연구를 보다 심층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범적인 장치를 준수함으로써 윤리성을 존중하고 또 우리 사회의 그 다양성을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지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지식을 더 공개를 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게 공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방성은 지식에 대한 그 벽을 무너뜨립니다. 사일로화된 그래서 접근하지 못하는 그 지식의 벽을 무너뜨려 줍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상호 운영성도 향상이 됩니다. 우리가 그 자원을 서로 공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그 워크플로우에 대해서도 서로 그 공유를 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픈 솔루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픈 솔루션의 그 정의에 관련된 그 슬라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사무총장 보호께서도 어떤 요소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네스코는 이 중에 그 4가지 부문에 대해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저희의 그 오픈 사이언스 권고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개방형 교육 자원 OER, 과학 정보에 대한 오픈 액세스, 오픈 데이터, 그리고 무료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포함이 됩니다. 이 각각의 그 요소들이 지식을 공유하는 에코시스템에서 각자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 다양한 요소에 대해서 굳이 정의를 내리진 않겠지만 이와 같은 그 요소들은 오픈 사이언스 권고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OER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OER에 대한 권고안도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실현을 시키기 위해서 즉 사람의 삶에 진정한 그 변화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사무총장부께서
그 나이지리아 그리고 앙골라의 그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몇 가지 또 활동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액세스에 대한 그 정책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오래된 문서이긴 하지만 여전히 제도적인 그 차원에서는 적절한 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과학 지식을 어떻게 개방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유용한 정보가 여전히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키스티와 함께 이 부분에서 그 협력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에서 어떠한 것이 변하게 되었는지 저희가 오늘 보았던 그 내용을 통해서 경험이 많이 받게 되었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식을 개방함에 있어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또 한국도 이와 같은 지식을 개방함에 있어서 좋은 사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 저희가 보고서 충분한 노력이 일부 요소에 좀 할애가 되지 않았다. 이 가이드라인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점이 약간 좀 미진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이 가이드라인을 보고서 한국의 그 경험과 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다른 국가를 도와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른 국가가 정보를 개방하는 것도 도와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을 저희가 강조하고자 합니다. 즉 모범 사례를 즉 세계에서의 모범 사례를 저희가 찾아서 공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네스코는 글로벌 오픈 액세스 포털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들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 출판을 도와주는 그리고 비상업적인 저널을 출판하는 데 있어 필요한 그 워크플로우를 보고 있고 AI와 같은 또 이제 코로나 관련된 그 사례 등 또한 개방형 라이선스 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액세스에 대한 OER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는 그 같은 정보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한국과 또 다양한 네트워크 국가들에 속한 국가들과 함께 이 포털에서 어떻게 협력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포털은 유네스코와 남미의 네트워크 그리고 인도의 기관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포털에 대해서도 한국과 함께 협력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정책 가이드라인은 프랑스, 영어, 스페인어 그리고 아랍어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어떠한 국가에게 적용하고자 했을 때 한국이 어떠한 기여를 하고 어떠한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AI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생성형 AI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좌측의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우리는 데이터셋을 개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의 오픈 사이언스 권고안에서는 이 같은 데이터의 개방성을 피력하고 있지만 어떻게 데이터를 개방할 수가 있을까요?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이를 위해서 여기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가이드라인은 4가지 단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를 통해서 AI에 대한 데이터를 개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에 대한 처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는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재활용을 위해서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또한 지속 가능성 이 같은 데이터셋의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단계를 밟아 나감으로써 이와 같은 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는 과연 어떤 국가들이 있을까요? 한국도
그 데이터셋에 대해서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한국과 함께 그 협력을 해서 더 많은 그 데이터셋을 개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